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 일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왔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위축될 대로 위축됐고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86만 화성 시민의 대변자로서 발언을 하자면 최근 화성시의 이슈가 되어버린 산하기관장 등의 성추행 등 노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로 화성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기관장들의 업무 능력 및 자질 검증에 대한 문제의 대안을 묻고자 하며 또 하나의 이슈인 주루 인플루엔자 AI 발생에 따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산악마을과 같은 모범적 양계 농가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화성시 입장과 피해 농가가 발생에 있어 향후 구제 방안이 무엇인지 서철모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성시 산하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있는 한편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인사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화성시의 위상과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성시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2월 3일자 중부일보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개소한 화성시 성폭력, 가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A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4일자 중부일보에 따르면 홍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B씨가 동료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이유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특히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그리고 자식을 둔 엄마로서 성폭력과 가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그것도 시장님이 임명한 대표가 성추행이라는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시장님도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언제까지 실천하면서 감사실에서 내부 감사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무마할 것입니까? 저는 이 사안을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인사참사를 막을 대안으로 화성시의회가 각 산하기관장 임명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화성시 산하기관장들은 도덕성과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정책 역량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 및 자질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로 인한 예산 낭비, 리더십 부재로 조직의 위기 상황과 함께 성추행과 같은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6년에 제주도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18여 곳의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산하단체 기관장 임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선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인사청문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단체장의 인사 전행 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고위직과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임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후 추인해줌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도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한 단체장과 의회가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인사청문회가 화성시에서 실시된다면 화성시의 인사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화성시에서 일어난 반도덕적, 반사회적이며 유괴에 따른 성추행 같은 불행한 사건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주민 참여율과 함께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시겠습니까?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I 살처분론과 부재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에 앞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가 매우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마음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화성시 시민사회 환경운동연합 및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단체, 구례생협 한살림을 비롯한 먹거리단체,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 보호단체, 생태마을 네트워크 소속 전국의 공동체 마을들, 일선의 시도 공무원, 시도의원, 국회의원, 부지런히 취재하고 기사를 내주셨던 언론,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가축화된 닭, 닭은 살아서 달걀로, 죽어서는 고기로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런 닭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조금 전까지 소름돋는 눈빛으로 살아있던 닭들에게 인간으로서 경명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심장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요구한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조의 목적,畜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하는 행정, 본래 목적에 충실하라.鳥인플루엔자는 매년 발생하는 질병이다. 머리 방역에서 역학 방역으로 가자. 죽이지만 말고 살리는 경험을 축적하자. 매년 축적되는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폐해 구축 방역으로 구축하자. 정책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음을 잊지 말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가 매우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마음에 진심으로 고마웠음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59일간의 여정은 이기고 짐을 넘어섰고 다툼과 대립을 넘어서고 서로 살리고 살려지는 생명순환운동이라는 사람마을의 정신이 어느덧 시민들과 만나 현실을 바꾸어 왔습니다. 반복되는 행정경론의 명령을 결론이라 생각지 않고 결과를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서로서로 배웠고 관계는 두꺼워졌습니다. 사람마을은 이 모든 분들과 한 몸이 되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축산 확대의 필요성과 동물권 생명윤리 의식이 보조되고 있음은 물론 정책의 변화 조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오늘의 3만 7천 마리의 닭들, 전국에 2,800만 수의 가금류, 지금껏 살처분된 수억 마리의 가축동물들에게 보내는 깊은 애도의 마음을 앞으로 전개한 운동의 힘으로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용우님의 시 님의 침묵의 한 구절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천안마을은 오늘 이 슬픔의 힘을 옮겨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고정 전진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천안마을. 무너지며 살처분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천안마을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화성시 산란계 양계농장인 산안마을 닭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습니다. 주로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은 닭 3만 7천 수, 130만 개에 가까운 유정란이 무차별적으로 죽음을 당해했습니다. 산안마을은 살처분 집행명령을 58일간 거부한 채 싸워왔습니다. 그 기간에 수도 없이 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산안마을은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점, 지금의 방역 정책이 양계산업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문제의식 등의 이유로 살처분을 거부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부는 산안마을 측이 살처분 대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1월 25일 살처분에 긴급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산안마을은 살처분 명령 통고 58일이 지난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대의 하향 조정 보호구역에서 예찰 지역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130만 개 출하하지 못한 달걀로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철모 시장님께 화성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와 산안마을 양계농장을 비롯 전국의 동물권 단체, 환경농업단체, 소비자단체 등 100여 개의 단체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당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명령을 취소하고 방역대를 예찰 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철모 시장님은 시정 토론방에서 1,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과 SNS를 통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하기보다는 모호한 답변을 한 채 책임을 면피했습니다. 저는 서철모 시장님께 86만 화성 시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예찰 지역 전환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AI 긴급행동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예찰 지역을 전환할 수 있으며 AI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예찰 지역 전환과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서철모 시장님은 SOP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까? 시민들이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찰 지역 전환을 요구하는데도 귀를 닫고 불통의 행정을 보여준 서철모 시장님은 답해 주십시오. 또 예방적 살처분 거부에 대해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후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안마을에 대해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지 않고 살처분 행정명령을 낸 이유가 뭡니까?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 3km 방역대가 가분한 조치라는 지적에 인정이라도 하듯 1km 반경을 2주간 일시적으로 변동했습니다. 산안마을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AI 간이키트 검사를 통해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결국
살처분을 시켰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합니까? 살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에만 3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면 3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연도별로 적게는 마리당 9,500원에서 많게는 1,800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서철무 시장님은 시민소통광장에서 농가의 아픔을 두 번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루 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연내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질의하셨는데요. 산하공공기관장 임용시 인사청문회 실시와 산하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하공공기관장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지자체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후보 대상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실효성 문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자체, 의왕 한군데하고도 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산하단체 안에서 그 단체장들이나 그 의원분들하고 논의를 해보시면 그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되면 우리가 단체장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게 검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시에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분을 보증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인사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3분의 2 정도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저 인사청문회 할 의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책임이 아까처럼 과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의원들하고 시장하고 공동 책임으로 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물음표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 검증이라는 것은 그분이 일을 하면서 단체장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행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시장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인사추천위원회를 선정하신 건 2명이고요.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일에 대해서도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사추천위원이 추천하신 분입니다. 3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의회에서도 다양하게 의원님들끼리 한 분의 시정지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이런 걸 여러 번 한 다음에 진짜 화성시는 이러이러한 인사청문회가 이런 파트로 필요하다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 의원님이 이게 필요하다 해서 21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그분 질의가 다 21명이 똑같다는 식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을 의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토론이나 논의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악마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박영수 의원님이 86만을 대표해서 질의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86만을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 질의를 하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자도 보호해야 된다는 시정 질의를 해야지 이게 86만이 요구하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불통행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찰 지역을요, 시장이 풀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는 86만 시민 다 봤을 때 제가 86만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시정질의가 86만을 대표하는 질의가 물음표가 있습니다. 제가 산악마을에 대해서는 되게 답답한 심정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는 서철무로서의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시장으로서의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판단했으면 저는 살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살처분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국가의 지침을 따라서 시장이 조금 개인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시장으로서의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셨습니다. 그거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모든 결정을 할 때 시민 86만 명을 생각합니다. 이 행정을 함으로써 86만 명한테 도움이 되나 안 오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랑 각을 세워서 제가 살충부 집행권자를 앞으로 어디 조그마한 거에다 그 살충을 안 내렸을 때 농림부로 인해서 다른 농민단체가 피해보는 거를 생각했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이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과연 86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만 살처분은 난 안 하겠다 라고 살처분의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농림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하지만 예체적 해제 권한은 없습니다. 한 번 살처분의 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에 모든 권한은 농림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고 21분의 의원님이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의 말씀에 저는 아주 전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원 한 사람으로서의 이 의견 결정을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만의 화성 시민은 시민의 대표, 제가 지역구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구의 시만의 지지를 받아서 된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화성시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과 같이 86만의 시민의 대표이신 집행부 대표이시고 저는 86만의 화성시민의 화성시의 시의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9월 임채덕 의원님이 시장님께 화성시 산하기관 임명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각 기관에서 기관장 채용 시 임원 추천위원회에 뛰어난 의원들을 섭외하겠다. 신층 면접으로 기능을 강화하겠다. 기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의 책임 경영을 위해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직접 건전 경영에 대한 확인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분명 행정사무감사와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역할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시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은 산하기관장 임명의 원칙은 능력 본위이며 책임 경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인사 선임에 있어서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언했던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시장님은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 낙마한 후보자로부터 고소고발 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회와 의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시장님이 염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지방정부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시장님은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정보 수집의 한계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의혹도 알 수 없고 시민들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인사 정책보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민주주의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인사청문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전 남경필 도지사는 의회와 협약을 통해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임명 후보자 스스로가 사퇴한 사례는 있었어도 낙마한 후보자가 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2020년에는 6개의 산하기관에서 12개의 산하기관으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1년 현재 15개 기관으로 더욱 확대했습니다. 왜 이재명 지사는 상위 법령도 없는데 인사청문회 도입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사청문회가 엮이는보다 순기능이 많고 도의회와의 협약서 등을 체결해 투명한 인사정책과 도민의 알 권리를 우선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성시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면 본질적으로 경기도의 사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인사에 대한 권한이 의회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 시장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민주적인 행정의 실현이고 지방정부의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시장님, 우리시 산하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 도입을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산안마을 가족들과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화성시민 비상대책위원들은 아직도 화성시의 대응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상신이 확진 농가 발생 시 위험들을 감안하여 시도 가축 방역 심의에 건의는 했나? 위험도 평가는 있었나? 그 당시 기록은 남아있나? 살처분 명령 후에도 수차례 농가와 시민사회단체가 건의해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시 조례에 명시된 축산 관련 시장 자문위원회가 가동은 했나? 가동이 안 됐다면 그 이유는 뭔가? 진정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 농업 보호할 계획은 있었던 것인가? 시는 친환경 축산 장려를 위한 방안은 있는 것인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해도 늘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허공의 메아리로 시민의 한숨으로 되돌아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AI 대응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강구해 주시고 이번 산안마을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시장님?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 자리에서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산안마을 관계자분들한테 설명과 답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